당신이 제 엄마인가요? 지훈의 간절한 물음에 영희는 고개를 돌린다. 잘못 알았어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거부한다. 36년 동안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깝다. 나가세요. 제발 나가세요. 영희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한다. 비가 쏟아지는 밤, 지훈은 무릎 꿇고 흐느끼며 왜 모든 사람이 거짓말만 했을까라고 중얼거린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일기장 속의 청춘.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이지훈의 눈이 떠집니다. 습관이 된 시간입니다. 고시원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좁은 방 안을 어슴풀에 비춥니다. 지훈은 몸을 일으켜 세우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네. 씻을 곳도 변변찮은 이 공간에서 지훈은 차가운 물로 얼굴을 대충 적시고 낡은 작업복을 입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무표정한 얼굴을 만듭니다. 36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지쳐 보이는 얼굴입니다. 턱수염이 며칠째 자란 채로 거칠어 보이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지훈은 다른 고시원 주민들과 마주칩니다. 서로 눈인사조차 나누지 않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사정을 안고 살아가는 이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누군가의 기침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들이 지훈의 귀를 스쳐 지나갑니다. 지하철 2호선 끝자락역에서 내려 걸어가는 길, 지훈은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합니다. 오전 6시 30분. 현장까지는 아직 10분 정도 더 걸어야 합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들도 지훈의 시선을 끌지 못합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을 뿐입니다.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정장을 입고 커피를 들고 가는 직장인들, 아이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주는 엄마들, 강아지 산책을 나온 중년 부부까지. 지훈은 그들을 보며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재개발 현장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인부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인사를 건네고 안전모를 씁니다. 헬멧 안쪽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며 괜히 씁쓸해집니다. 이지훈. 이름 석자가 전부인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현장 반장이 오늘 작업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쪽 동 3층 해체 작업입니다. 조심해서 하시고 특히 벽돌 떨어뜨리지 마세요. 아래쪽에 사람 지나다니니까 안전사고 없게 해주시고. 지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미 몇 년째 반복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삽을 들고 현장으로 향하면서 지훈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건물, 또 다른 사람들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부수는 일. 작업이 시작되자 망치질 소리와 벽돌이 무너지는 소리가 현장을 가득 메웁니다. 지훈은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냅니다. 말수가 적어 다른 인부들과 농담을 주고받지도 않고 그저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분량만 처리할 뿐입니다. 작업 중간 휴식 시간, 지훈은 혼자 담배를 피우며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를 바라봅니다. 저기서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족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서로의 하루 일정을 물어보고 그런 평범한 일상들을 누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지훈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오 씨가 다가옵니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이 남자는 유독 말이 많습니다. 항상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자처하죠. 지훈아, 이번 철거 현장은 좀 특별하다더라. 오래된 동네라 뭐가 나올지도 몰라. 귀신 조심하라고.
오 씨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합니다. 진짜로 옛날에 여기서 이상한 일들 많이 있었단데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야. 지우는 별다른 반응 없이 담배만 빨아들입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무료한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 씨는 지훈의 무덤덤한 반응에 조금 실망한 듯 다른 인부들에게로 향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훈은 근처 분식집에서 라면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혼자 앉아 먹는 라면이 유독 짜게 느껴집니다. 창밖으로는 점심을 먹으러 나온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지나갑니다. 그들의 대화 소리가 멀게 들립니다. 누군가는 회사 일 얘기를, 누군가는 주말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지훈에게는 그런 것들조차 없습니다. 오후 작업이 끝나고 지훈은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간단히 씻은 후 옥상에 올라가 컵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지훈은 깊은 생각에 잠겨듭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지만 그 어느 곳도 자신과는 상관없어 보입니다. 사는 게 뭔지 모르겠네. 지훈이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하루들. 이게 인생이라고 할 수 있나? 밤이 깊어가자 지훈은 좁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의 얼굴은 이제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했던 손길과 자장가 정도만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모가 키워준 것도 알고 있지만 정작 친엄마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 엄마 얼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이 나이에 누가 나 걱정이나 해줄까? 지훈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죽겠지. 이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지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알람 소리, 차가운 세수, 지하철, 현장, 그리고 다시 이 좁은 방. 끝없이 반복되는 회색빛 일상 속에서 지훈은 잠들어 갑니다. 그는 아직 모릅니다. 내일 자신의 인생을 바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어제와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현장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반장이 새로운 지시를 내립니다. 오늘은 시동 내부 정리 작업입니다. 벽장이나 다락방에 남은 물건들 다 정리하고 쓸만한 건 따로 분류해 두세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시동으로 향합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이 건물은 오랫동안 여러 가족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훈은 벽에 남겨진 아이들의 낙서와 키 재는 표시들을 봅니다. 누군가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3층 끝 집에 들어서자 지훈은 잠시 멈춰섭니다. 다른 집들과 달리 이곳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벽에는 색바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누가 여기서 살았을까? 지훈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방 안을 둘러봅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자 커다란 옷장이 놓여 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오래된 옷들과 이불들이 가득합니다. 지훈은 하나씩 꺼내어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옷장 뒤편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만져집니다. 뭐지? 지훈이 옷장을 조금 밀어내고 뒤쪽을 살펴봅니다. 벽장과 벽 사이 틈새에 작은 나무 상자가 끼어 있었습니다. 먼지와 곰팡이가 가득 앉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봅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과 함께 가족 표지의 일기장이 들어 있습니다. 사진들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의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과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우는 호기심이 생겨 일기장을 펼쳐봅니다. 첫 페이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영이라는 이름 아래 작은 하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1979년 3월의 날짜가 보입니다. 오늘은 민우 오빠를 다시 만났다. 마냥 설렜던 그날. 오빠가 나를 보고 웃어주었을 때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다. 이런 기분이 사랑일까? 지우는 잠시 읽기를 멈춥니다. 사랑에 빠진 소녀의 순수한 감정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집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움이 밀려옵니다. 몇 장을 더 넘기자 점점 진지해지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와 함께 적힌 글귀였습니다. 민우와 헤어지기로 했다.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서는 키울 수 없다. 세상의 시선이 너무 차갑다. 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민우라는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이모가 가끔 언급했던 엄마의 첫사랑 이름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 그 사진 속 아기의 모습이 어릴 적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동그란 눈, 작은 코, 심지어 미간 사이에 있는 작은 점까지 똑같았습니다. 이게 지훈이 속삭이듯 중얼거립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우리 지훈이 1989년 6월 3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훈의 생년월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훈은 급하게 앞 페이지들을 다시 뒤적여 봅니다. 영이라는 여자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기록들이 생생하게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몇 장에는 아이를 보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심정이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지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때 오 씨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옵니다. 지훈아, 어디 있어? 점심시간이야. 지훈은 재빨리 일기장과 사진들을 상자에 다시 넣고 품에 안습니다. 마음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자신과 관련된 무언가일까요? 여기 있어요. 지훈이 대답하며 방에서 나옵니다. 오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봅니다. 얼굴이 왜 그래? 귀신이라도 봤나? 아니에요. 그냥 먼지가 많아서요. 점심시간 내내 지훈은 음식을 제대로 넘기지 못합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일기장 내용과 그 사진뿐입니다. 1989년 6월 3일 자신의 생일. 민우라는 이름. 그리고 자신과 너무나 닮은 아기의 모습. 오후 작업 시간에도 지훈은 집중할 수 없습니다. 망치질을 하면서도 계속 일기장 내용이 떠오릅니다. 혹시 이영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진짜 엄마일까요? 작업이 끝나고 지훈은 서둘러 고시원으로 돌아갑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일기장을 다시 꺼내어 자세히 읽기 시작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으려고 천천히 읽어내려갑니다. 영희의 일기는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갑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키울 수 있을까? 민우는 이미 떠났고 가족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립니다. 만약 정말로 이 여자가 자신의 엄마라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가도 지훈은 잠들지 못합니다. 일기장을 품에 안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내일부터는 이영이라는 사람을 찾아봐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설령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궁금증을 해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지우는 새벽이 되자마자 일기장을 다시 펼쳐봅니다. 어젯밤 놓쳤을지도 모를 단서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일기 곳곳에 적힌 주소와 장소 이름들을 꼼꼼히 적어둡니다. 중구 신당동 123번지, 명동 성당 앞 찻집. 지훈이 중얼거리며 메모합니다. 현장에 나가기 전 지훈은 반장에게 오늘 하루 개인 사정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평소 성실했던 지훈이라 반장도 흔쾌히 허락해 줍니다. 지훈은 일기에 적힌 주소를 따라 신당동으로 향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신당동에 도착하자 예상했던 대로 이미 대부분이 재개발된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있고 옛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우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골목 한편에 아직 철거되지 않은 오래된 상가들이 몇 채 남아 있습니다. 지우는 그곳으로 향해 봅니다. 구멍가게, 작은 식당, 그리고 노인정이 보입니다. 노인정 앞에서 바둑을 두고 계시는 할아버지들에게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 계신가요? 한 할아버지가 지훈을 올려다봅니다. 왜? 무슨 일인데? 지훈은 일기장에서 찢어낸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립니다. 젊은 시절 영희의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이분을 혹시 아시는지 궁금해서요. 이영이라는 분인데 할아버지들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중 한 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영이라고 했나? 어디서 봤더라? 다른 할아버지가 끼어듭니다. 혹시 국밥집 영이 말하는 거 아냐? 저기 시장 안쪽에 있는. 지훈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국밥집이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전통시장이 있어. 그 안쪽 골목에 작은 국밥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사장 아주머니가 영이라고 했던 것 같아. 나이는 한 70 정도 되었을 거야. 지훈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서둘러 시장으로 향합니다.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정말로 그 영희가 일기장의 주인일까요? 그리고 정말로 자신의 엄마일까요? 전통시장에 들어서자 각종 음식 냄새와 상인들의 목소리가 지훈을 맞이합니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니 정말로 작은 국밥집이 하나 보입니다. 낡은 간판에 영인의 국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입니다. 과연 들어가야 할까요? 만약 정말 자신의 엄마라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안에는 몇 개의 테이블과 주방이 있고 70대로 보이는 여자분이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그분이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봅니다. 순간 지훈은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어딘가 익숙합니다. 일기장 사진 속 젊은 영희의 모습이 세월을 거쳐 변한 모습 같습니다. 영희도 지훈을 보자마자 움찔합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손님 뭘 드릴까요? 영희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습니다. 지훈은 가까이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꺼내 보입니다. 이거 혹시 당신 것 아닌가요?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 순간 지훈은 확신합니다. 이분이 바로 일기장의 주인이라는 것을. 어디서? 영희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철거 현장에서 발견했어요. 신당동 123번지 집에서요. 영희는 고개를 돌리며 지훈을 피하려 합니다. 잘못 알았어요.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꺼내어 보여줍니다. 이 사진도 당신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기, 지훈이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가리킵니다. 이 아기가 저예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합니다. 왜 왔어?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이 제 엄마인가요? 지훈이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영희는 대답하지 않고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훈은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평생 궁금했어요. 제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왜 저를 보낸 건지. 그만해. 영희가 고개를 젓습니다. 잘못 알았어. 나한테 묻지 마. 그때 국밥집 벽에 붙어 있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지훈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중 하나에서 젊은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합니다. 사진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민우와 함께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우. 이분이 민우인가요? 지훈이 사진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영희는 더욱 격해집니다. 나가세요. 제발 나가세요. 아니에요. 저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지훈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36년 동안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제 뿌리가 어디인지 알 권리가 있잖아요. 영희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합니다. 지훈도 감정이 복받쳐 올라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로 제 엄마인가요? 지훈이 간절하게 묻습니다. 영희는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야.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합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평생 찾던 답을 드디어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옵니다. 그럼 왜 저를? 지훈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영희는 더욱 격렬하게 울며 대답합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둘 사이에 36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쌓인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사랑이 작은 국밥집 안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영희는 지훈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일어섭니다. 나가. 제발 나가줘.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훈은 당황스럽습니다. 그토록 찾던 엄마를 만났는데 이런 반응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 저를 밀어내려고 하세요? 지훈이 간절하게 묻습니다. 36년 만에 만난 건데. 늦었어. 너무 늦었어. 영희가 고개를 젓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영희는 지훈을 피해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엄마, 정말 제 엄마인 거죠? 지훈이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꺼냅니다. 그 말을 들은 영희는 더욱 격렬하게 울기 시작합니다. 주방 벽에 기대어 서서 주저앉을 듯 흔들립니다. 그 말 하지 마. 제발 그 말은 하지 마. 영희가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민우 오빠와 약속했다. 대학교 졸업하면 결혼하자고. 부모님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 지훈은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내려갑니다. 그런데 몇 장을 넘기던 중 소름이 돋는 부분을 발견합니다. 1989년 6월의 날짜. 지우는 혼란스럽습니다. 왜 엄마는 자신을 거부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아파하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저를 피하려고 하세요? 지훈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잘못한 건 나야.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영희가 중얼거립니다. 그때 국밥집 문이 열리며 손님 한 분이 들어옵니다. 영희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영희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지훈은 어쩔 수 없이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영희가 손님에게 국밥을 내어주는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빠집니다. 손님이 나간 후 지우는 다시 영희에게 다가갑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왜 저를 보내셨는지, 왜 지금까지 찾지 않으셨는지. 영희는 설거지를 하며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어서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납니다. 답답해요. 평생 제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이모가 키워주긴 했지만 정작 제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아빠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영희의 손이 멈춥니다. 이모라고? 영희가 돌아봅니다. 네, 이모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이모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훈이 설명합니다. 영희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집니다. 언니가 널 키웠다고? 영희가 중얼거립니다. 그럼 언니는 끝까지 나한테 말하지 않았구나. 지훈은 영희의 말을 듣고 무언가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고아원에 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모가 키운 거였나요? 영희는 주저앉으며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혼자서는 널 키울 수가 없었어. 영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사회 시선도 차갑고 집안에서도 모두 등을 돌렸어. 민우는 이미 떠났고. 민우가 제 아빠인가요? 지훈이 묻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하지만 그 사람도 책임지지 않았어. 대학 졸업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지. 지훈은 주먹을 꽉 쥡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럼 저는 아무도 원하지 않은 아이였던 거네요. 지훈이 쓰게 말합니다. 아니야. 영희가 갑자기 소리칩니다. 너를 원했어. 정말로 키우고 싶었어. 하지만 영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또 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뭐요? 지훈이 다그칩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웠어.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아이 봐줄 사람도 없고. 매일 밤 너를 안고 울었어. 영희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봅니다. 민우와 함께 찍은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입니다. 그때는 모든 게 꿈 같았어. 사랑도 미래도. 하지만 현실은 너무 잔혹했지. 지훈은 영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운함과 원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36년 동안 한 번도요? 영희는 더욱 격렬하게 흐느낍니다. 무슨 얼굴로 널 만나겠어? 버린 엄마가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하겠어? 그래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건강한지. 매일 궁금했어. 영희가 소리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너를 생각했어. 잘 먹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누가 괴롭히지는 않는지. 하지만 찾을 용기가 없었어. 지훈은 영희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분노와 이해, 원망과 연민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지훈이 말을 시작하려는데 영희가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 이제 와서는 안 돼. 영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넌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 내가 끼어들 자격 없어. 무슨 소리예요? 저는 엄마를 찾고 있었다고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내게는 영희가 쓸쓸하게 말합니다.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어섭니다. 나한테는 거짓말만 했어요. 전부 다. 아무도 진실을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영희도 일어서서 지훈을 마주봅니다. 그게 널 위한 거였어. 진실을 알면 너만 아플 뿐이야.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지훈이 소리칩니다. 제 인생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정해요? 둘의 목소리가 커지자 옆 가게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영희는 당황해하며 지훈을 밀어냅니다. 나가세요. 제발 나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지훈은 마지막으로 영희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과 미안함이 가득하지만 동시에 거부의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정말로 저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영희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돌립니다. 지훈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국밥집을 나섭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빗속을 걸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를 찾았지만 동시에 또 잃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영희는 지훈이 나간 후 문을 잠그고 주저앉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터져나왔지만 그것이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상처가 쌓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고시원에 돌아온 지훈은 며칠 동안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반장이 몇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습니다. 방 안에서 일기장만 계속 들여다보며 영희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일기 속에는 영희의 절절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민우와 헤어지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는 20살 영희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1989년 8월 15일. 오늘 언니가 왔다. 지훈이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언니가 말했다. 내가 키우는 것보다 내가 키우는 게 낫겠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지훈은 이 부분을 읽으며 이모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립니다. 돌아가시기 전 이모가 했던 말들이 새롭게 이해됩니다. 지훈아, 내 엄마는 정말 널 사랑했어. 절대 잊지 마라.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지훈은 다시 영희의 국밥집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진실을 모두 들어야겠습니다. 국밥집에 도착했지만 문이 잠겨 있습니다. 일시 휴업이라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지훈은 당황해하며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영희 사장님,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대답합니다. 며칠 전부터 가게 문 안 열어요. 뭔 일 있나 봐요. 지훈은 영희의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이곳저곳을 수소문합니다. 다행히 국밥집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를 통해 영희가 사는 곳을 알아냅니다. 영희는 국밥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2층 작은 원룸입니다. 지훈이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훈이에요. 지훈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칩니다. 한참 후에야 문이 열립니다. 영희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한 듯 초라한 모습입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은 창백합니다. 왜 또 왔어? 영희가 힘없이 말합니다. 더 이상 피하지 마세요. 우리 제대로 얘기해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영희는 더 이상 거부할 힘도 없는 듯 눈을 열어줍니다. 지훈이 방 안에 들어가자 여기저기 흩어진 사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모두 지훈의 어린 시절과 민우의 사진들입니다. 계속 보고 계셨구나. 지훈이 중얼거립니다. 영희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널 버린 게 아니야. 뺏긴 거야. 지훈은 영희 옆에 앉으며 자세히 듣습니다. 뺏겼다고요? 당시의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너는 몰라.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어.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지. 영희는 계속해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민우 부모님이 찾아왔어. 아들 앞길을 막지 말라고 돈을 줄 테니까 아이와 함께 사라지라고 했어. 나는 거부했지. 하지만요? 민우가 직접 와서 말했어. 자기는 책임질 수 없다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지훈은 주먹을 꽉 쥡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되었어요? 혼자서 널 키우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지. 젖값 살 돈도 없었고 방세도 밀렸어. 영희가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언니가 나타났어. 영희는 이모와의 마지막 만남을 회상합니다. 언니가 말했어.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키우는 게 낫겠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거부했지만 언니는 강제로 널 데려갔어. 강제로요? 나는 울면서 매달렸어. 하지만 언니는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한다면 포기해라라고 했어. 영희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언니는 너를 데리고 사라졌고 나는 연락처도 알 수 없었지. 지우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이모가 자신을 그렇게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모도 거짓말했던 거네요. 지훈이 중얼거립니다. 언니는 널 진짜 아들처럼 키웠을 거야. 나보다 훨씬 잘. 영희가 말합니다. 그래서 더 찾을 수가 없었어. 언니한테서 널 뺏어올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지훈은 모든 진실을 듣고 나서야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영희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희가 지훈의 손을 잡으며 울부짖습니다. 매일 후회했어. 더 강하게 싸웠어야 했는데,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지훈도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36년 동안 품고 있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정말로 저를 사랑했던 거예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영희가 소리칩니다.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지훈은 영희를 끌어안습니다. 두 사람은 36년 만에 처음으로 모자의 품에 안겨 흐느낍니다. 엄마, 지훈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부릅니다. 내 아들, 내 소중한 아들. 영희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던 모자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며칠 후 지훈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영희와의 만남만 맴돌고 있습니다. 망치질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오 씨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며칠 안 나오더니 오늘도 딴 생각하고 있네. 아, 네, 괜찮습니다. 지훈이 대답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지훈은 혼자 앉아 영희의 일기장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읽히는 글들입니다. 영희의 고통과 절망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집니다. 1989년 9월 1일. 지훈이 없는 첫 번째 밤. 잠이 오지 않는다.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아이는 나보다 언니와 함께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지훈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영희도 그때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니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오후 작업이 끝나고 지훈은 영희의 국밥집으로 향합니다. 며칠 전 화해를 했지만 아직도 어색하고 조심스럽습니다. 36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으니까요.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영희가 홀로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훈의 발소리를 듣고 돌아보는 영희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왔구나.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네. 일 끝나고 왔어요. 지훈도 어색하게 대답합니다. 영희는 지훈을 위해 국밥을 끓여줍니다. 아들에게 음식을 해주는 것이 36년 만에 처음입니다. 손이 떨려서 국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영희가 국밥을 내어주며 말합니다. 지우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딱 좋은 간입니다.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맛있네요. 지훈이 말합니다. 영희는 그 말에 기뻐하면서도 슬퍼합니다. 이제야 아들에게 밥을 해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미 아들은 다 큰 어른이 되어 있으니까요. 지훈아,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지훈은 자신의 삶을 차근차근 들려줍니다. 이모 손에서 자란 어린 시절,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이야기, 결혼과 이혼, 그리고 지금의 일장까지 평범하지만 때로는 힘들었던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모가 정말 잘해주셨어요. 언니가 잘 키워줬구나. 영희가 고마우면서도 서운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네. 그런데 지훈이 말을 멈춥니다. 뭐가? 가끔 이모가 저를 보면서 우시곤 했어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봐도 대답 안 하시고. 지훈이 회상합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엄마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영희는 눈물을 글썽입니다. 언니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지훈은 영희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시대가 그랬고, 상황이 그랬고. 그래도 변명이 될 수는 없어. 영희가 고개를 젓습니다. 엄마로서 끝까지 싸웠어야 했는데 너무 쉽게 포기했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때 상황이면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영희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니야. 진짜 엄마였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자격이 없어. 지훈은 영희의 손을 잡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진짜 엄마가 되어주세요. 영희는 지훈의 말에 더욱 울음을 터뜨립니다. 늦었어. 너무 늦었어. 넌 이미 다 컸고 내 인생이 있잖아. 그래도 엄마는 엄마예요. 지훈이 말합니다. 저도 평생 엄마를 그리워했어요. 이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진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영희와 지훈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의 지난 삶에 대해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도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지훈이 묻습니다. 매일이 후회의 연속이었어. 영희가 대답합니다. 내가 아프지는 않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누가 괴롭히지는 않을까? 모든 게 걱정이었지. 그럼 왜 찾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얼굴로. 그리고 언니한테서 널 빼앗아 올 수도 없었고. 영희가 씁쓸하게 말합니다. 언니가 널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 지훈은 영희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영희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시대가 버린 거였구나. 지훈이 중얼거립니다. 뭐라고? 그 시절에는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했잖아요. 사회가 엄마를 내몰았던 거죠. 지훈이 분석합니다. 지금 같았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영희는 지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때는 정말 살기 어려웠어. 여자 혼자 아이 키운다는 것 자체가 죄악시되던 시절이었지. 그럼 이제는 그런 시대 탓으로 돌리고 우리는 앞으로를 생각해요. 지훈이 제안합니다. 영희는 지훈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이런 엄마라도. 엄마는 엄마예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날 밤 영희는 오래간만에 편안한 잠을 잡니다. 36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작은 된 것 같습니다. 지훈도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심정입니다. 분명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어색하고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지훈이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지훈은 평소와 다르게 일기장과 함께 오래된 사진들을 가방에 넣고 영희의 국밥집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국밥집에 들어서자 영희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많이 밝아진 모습입니다. 어서 와, 지훈아. 오늘은 좀 일찍 왔네. 네. 엄마,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훈이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냅니다. 영희는 일기장을 보자 잠시 당황합니다. 그걸 왜? 이거 엄마한테 돌려드리려고요. 지훈이 일기장을 영희 앞에 놓습니다. 제가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엄마 것이니까요. 영희는 일기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제 와서 이걸 봐도. 아니에요. 같이 봐요. 지훈이 의자를 영희 옆으로 당겨 앉습니다. 엄마의 청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대로 된 이야기로요. 영희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기장을 펼칩니다. 첫 페이지에 나타난 자신의 이름을 보며 쓸쓸하게 웃습니다. 이 글씨. 참 어린애 같지? 영희가 말합니다. 귀여워요. 하트도 그려놓으셨네. 지훈이 웃으며 말합니다. 영희는 1979년 3월의 날짜를 가리키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때가 민우를 처음 만난 날이야. 대학교 앞 서점에서 우연히 마주쳤지. 그때 내가 떨어뜨린 책을 주워줬는데 그게 인연이 되었어. 지훈은 영희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처음 듣는 엄마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민우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참 멋있었어.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무엇보다 나한테 정말 잘해줬지. 영희의 눈에 그때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매일 편지를 써줬고 내가 좋아하는 꽃도 기억해줬어. 영희는 일기장을 넘기며 계속 이야기합니다. 1980년 여름에 처음으로 사귄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어.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야. 그럼 언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영희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1988년 겨울쯤부터였나. 민우가 취업 준비에 바빠지면서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 그리고 집안에서 결혼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지. 영희는 1989년 초에 일기를 가리킵니다. 이 부분. 임신을 알게 된 날이야. 지우는 그 페이지를 자세히 읽어봅니다. 1989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이런 소식을 알게 되다니. 민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기쁠까 걱정할까? 나는 설레면서도 두렵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솔직히 기뻤어.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게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영희는 몇 페이지를 더 넘깁니다. 여기가 민우에게 임신 사실을 말한 날이야. 1989년 2월 20일. 오늘 민우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놀라더니 기뻐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라고 중얼거렸다. 민우라는 분도 처음에는 좋아했던 거네요? 응. 나를 안아주면서 우리 아이라고 했어. 그때는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영희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일기장 내용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민우 부모의 반대, 사회적 압력, 그리고 민우의 마음 변화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1989년 4월 5일, 민우 어머님이 찾아오셨다. 우리 아들 앞길을 막지 말라고 하시며 돈을 주려고 했다. 나는 거부했지만 그분의 차가운 시선이 잊혀지지 않는다. 지우는 그 부분을 읽으며 분노가 치밉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다니? 그 시절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 집안의 체면이 개인의 행복보다 중요하게 여겨졌거든. 영희가 씁쓸하게 말합니다. 가장 아픈 부분에 도달합니다. 민우와의 마지막 만남이 기록된 페이지입니다. 1989년 5월 10일
민우가 마지막으로 나를 만나자고 했다.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의 표정이 전과 달랐다. 미안하다. 책임질 수 없다.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로 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영희는 그 페이지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이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어. 지우는 영희의 손을 잡아줍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뱃속에 너 때문에라도 살아야 했거든. 영희가 배를 쓰다듬는 신으를 하며 말합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합니다. 지훈이 태어난 날의 기록입니다. 1989년 6월 3일. 우리 지훈이가 태어났다. 작고 앙증맞은 모습이 천사 같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영희는 그때 찍었던 사진을 꺼내 보여줍니다. 갓 태어난 지훈의 모습입니다. 이게 제가 태어난 날 사진이에요. 지훈이 감동받으며 묻습니다. 응. 간호사가 찍어줬어. 너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지우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작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과 영희의 행복한 표정이 대조적입니다. 그때 정말 행복하셨구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어. 비록 혼자였지만 너라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영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엄마. 지훈이 감정이 북받쳐 말합니다. 그래, 내 아들. 영희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두 사람은 일기장을 통해 과거를 함께 되돌아보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36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요. 엄마. 지훈이 제안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 영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물론이죠. 비록 늦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영희는 지훈을 꽉 안아줍니다. 36년 만에 진정한 모자가 된 순간입니다. 3개월 후 따뜻한 봄날 아침입니다. 영인의 국밥집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영인의 국밥이라는 글씨 아래 작은 하트가 그려져 있고 그 옆에는 정성으로 끓인 어머니의 맛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우는 이제 매일 아침 일찍 국밥집에 나와 영희를 도와줍니다. 현장 일은 오후에만 하기로 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서빙을 합니다. 지훈아, 3번 테이블 국밥 하나 더 주세요. 영희가 주방에서 소리칩니다. 네. 엄마. 지훈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뜨거운 국밥을 들고 갑니다. 단골 손님들도 이제 지훈을 가족처럼 여깁니다. 특히 노인정에서 오시는 할아버지들은 지훈과 영희의 사연을 듣고 감동받아 하셨습니다. 사장님, 정말 다행이네요. 아들 찾아서. 단골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빠진 후 지훈과 영희는 함께 정리를 합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현장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지훈이 말합니다. 뭔데? 오 씨 아저씨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밝아졌냐고. 지훈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엄마를 찾았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깜짝 놀라면서 언제 한번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영희는 기뻐하며 말합니다. 그래? 그럼 다음에 모셔와. 맛있는 거 해드릴게. 지훈은 테이블을 닦으면서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봅니다. 예전 민우와 함께 찍은 사진들 사이에 이제는 지훈과 영희가 함께 찍은 새로운 사진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 정말 잘 나왔어요. 지훈이 지난주에 찍은 모자 사진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그치? 너랑 찍은 첫 번째 제대로 된 사진이야.
영희가 흐뭇하게 말합니다. 그때 국밥집 문이 열리며 한 손님이 들어옵니다. 중년 남성으로 어딘가 익숙한 얼굴입니다. 어서 오세요. 지훈이 인사합니다. 그 남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영희를 바라봅니다. 영희, 맞지? 영희는 그 목소리를 듣고 몸이 굳어집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남성을 바라봅니다. 민우.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훈도 깜짝 놀랍니다. 바로 자신의 친아버지인 민우였습니다. 오랜만이야, 영희.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민우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지훈의 얼굴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훈입니다. 지훈이 차분하게 인사합니다. 지훈이. 정말 지훈이구나.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영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36년 만에 만나는 첫사랑이자 지훈의 아버지. 분노와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왜? 왜 지금 왔어?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미안해, 영희. 정말 미안해. 민우가 고개를 숙입니다. 뒤늦게라도 사과하고 싶었어. 지훈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희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나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민우는 그 말에 더욱 고개를 숙입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니까. 영희는 민우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36년 전 일은 이제 끝났어.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있어. 알고 있어. 우연히 이 국밥집 소문을 듣게 돼서 모자가 함께 운영한다는. 민우가 설명합니다. 정말 다행이야. 지훈이가 널 찾아서. 지훈은 민우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저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싶습니다. 민우는 지훈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받습니다. 정말 잘 자랐구나. 영희가 잘 키웠어. 엄마가 아니라 이모가 키웠어요. 지훈이 정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엄마와 함께하고 있어요. 민우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이거 그동안 못해준 양육비라고 생각해줘. 늦었지만. 영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지훈도 동의합니다. 저희에게는 서로가 있으면 충분해요. 민우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합니다. 그래. 그래야겠지. 너희들이 행복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민우는 일어서려다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영희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지훈아, 좋은 엄마 곁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민우가 나간 후 영희와 지훈은 잠시 말이 없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응. 오히려 속이 시원해. 영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저녁 무렵, 지훈은 단골 손님 할아버지에게 일기장을 보여드립니다. 할아버지, 이거 저희 엄마가 젊었을 때 쓰신 일기예요.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펼쳐보며 감탄합니다. 와, 이 글씨 정말 예쁘네. 우리 영희 사장님의 청춘이 고스란히 담겨 있구만. 네. 이 일기 덕분에 저희가 만날 수 있었어요. 지훈이 설명합니다. 다른 손님들도 관심을 보이며 일기장을 구경합니다. 영희의 순수했던 사랑 이야기와 모자의 감동적인 재회 스토리에 모두들 감동받아 합니다. 밤이 되어 문을 닫을 시간, 지훈과 영희는 함께 정리를 마무리합니다. 엄마, 내일은 제가 새로운 메뉴를 제안해 볼까요? 지훈이 말합니다. 뭔데? 이모가 만들어주시던 된장찌개요. 레시피를 기억하고 있어요. 좋은 생각이야. 이모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영희가 환하게 웃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국밥집을 나서며 오늘 하루를 정리합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영희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합니다. 어린 지훈과 젊은 영희가 함께 찍힌 36년 전 사진 옆에 현재의 모자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사랑은 그대로입니다. 어떤 사랑은 늦게 도착해도 마음을 울릴 수 있어요. 지훈이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진실은 눈물이 마른 뒤에야 따뜻해지죠. 영희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처럼 말이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합니다. 36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내일도 함께 국밥집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